네,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T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ST팜 보유 비중 20% 있다고 하십니다. 매수가는 10만 9천 원이고요. 네, 오늘 ST팜 종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0.2%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만 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ST팜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ST팜 주봉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네. 예. 주봉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지금 ST팜 같은 경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버티고 있죠. 지금 이 ST팜이 또 이제 그 내년 3월에 그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CMO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죠. CMO, 뭐 모더나 뭐 생산할 수 있다, 뭐 화이자 뭐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CMO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내려가려고 했더니 또 내년 3월에 코로나 백신을 임상 1상을 신청한다.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보통 코로나 백신 임상 1상 하고 나서 지금 백신을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죠.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주봉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일봉으로는 여기와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와 여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년 1월에 임상 1상을 신청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제 뭐 CMO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이 상단에서 팔아야 돼요. 이거 일단 이게 나중에 뭐 백신이 되건 뭐 어찌 됐던 간에 그거 나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의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12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개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가 그 보는 어떤 시황이라든지 미국 시황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 그리고 이제 뭐 부채 한도 상향이 됐을 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뭐 테이퍼링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험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물리더라. 내려갈 것 같아서 팔았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험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위아래 상단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 그냥 밑으로 뚫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운이 없진 않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왔다가 내려가고 왔다 내려가고 왔다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올라오면 12만 원에서 자르자. 일단 11만 원 이상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단번에 맞출 수 없으니까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11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부분에 갈 때 좀 자르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와 관련된 얘네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제 그 mRNA 백신 관련된 이 종목들이 있죠. 이연제약도 지금 똑같죠. 모양 지금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거래량도 별로 없어지고 있고 점점 약해지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죠. 일단은 이것 또한 주봉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냐 이거를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문이 들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걸 주봉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거를 사서 이게 이렇게 그냥 뭐 로켓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종목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연제약 이제 오히려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죠. 일신바이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이 앞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대반등이 약하니까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 강한 애들은 버티고 있고 약한 애들은 지금 밀리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서린바이오도 지금 같은 종목인데 서린바이오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흐름이 지금 완전 그렇게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린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종목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이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얘네들이 같은 어떤 그런 대한과학 이런 어떤 얘네가 이제 하나의 친구군으로 움직이는데 일단 평상시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이제 꺾이는 분위기죠. 꺾이는 분위기. 서린바이오는 기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까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밑으로 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STPM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12만 원 정도면 매도하고 뭐 이게 더 크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백신이 개발되고 뭐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나중 문제다. 지금 아직 나중 문제니까 일단은 내 계좌를 관리하려면 일단 한 12만 원 정도에서 일단 자르고 그리고 나서 지켜보자.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T팜은 12만 원 선에서 이제 반등했을 시에 매도를 해주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제약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초보입니다. 1385님께서 8,450원에 비중 5% 삼성제약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삼성제약 0.28% 소폭 하락했습니다. 7,100원 선에서 7,01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삼성제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삼성제약이 이제 시가총액 지금 4,700억이고요. 재무제표 먼저 보면 이거 제약회사잖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약간 비슷한 약 그러니까 뭐 가스 활명수 말고 가스 명수. 삼성 부채꼴 가스 활명수 말고요. 얘네는 가스 명수죠. 가스 명수. 그리고 이제 뭐 그 판토 A 뭐 이런 해열제 판토 A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렇게 뭐 판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약을 만드는 이제 우황청심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주주는 젠백스죠. 젠백스 앤 카일 젠백스라는 종목 아시죠? 젠백스 계열사고요. 지금 이 종목은 약간 뭔가 오르려고 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췌장암 치료제죠. 췌장암 치료제가 곧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앞전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왔고요. 약간 버텨볼 수 있어요. 일단 보유하고 좀 관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요렇게 추세선이 떨어지죠. 요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여기에는 부딪힐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기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한 9,000원 정도 이상 금액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자. 일단은 조금 보유하시고요. 비중 5%니까. 근데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너무 많이 추가로 매수해서 너무 많이 실을 필요는 없죠. 그냥 이런 건 사이드 종목이 주력된 종목으로 갖고 있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나 혼자 알고 있는 종목, 나 혼자 갖고 있는 종목의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종목으로 그냥 밑반찬이죠. 밑반찬.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돼지갈비 시켰을 때 그냥 메인 메뉴가 아니라 그냥 옆에 그냥 조그맣게 계란탕 정도, 그냥 네. 계란탕 정도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란탕 정도의 비중 한 5% 정도, 그냥 그것만 갖고 계시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는 계속 적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삼성제약에 대한 의견은 일단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오늘 반등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한번 살펴볼게요. 성투고님께서 에어부산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3,63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오늘 3,43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에어부산 0.8%대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항공주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전제로 달았던 게 대한항공을 보자. 대한항공. 지금 이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 그리고 이제 진에어 이런 종목들은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시면은 지금 항공 회사들이 막 쓰러지고 막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이 실제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예, 돈이 필요할 테니까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나왔어요. 이미 유상증자.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2,000억 정도 했죠. 2,271억 원. 유상증자를 성공하고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그 어떤 입국 제한을 풀었다. 뭐 이런 어떤 이슈.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이슈를 떠나서
이 유상증자가 됐을 때 이 상장되는 물량이 언제 상장되느냐를 볼 필요 있어요. 이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 10월 15일이면 이 이틀 전에 공매도가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마이너스 2일 거래일로 마이너스 2일 날 폭락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내려오고 나서 자금 조달 성공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타서 혼자 많이 오르고 있죠. 대한항공의 어떤 그런 추세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제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오르는 거죠. 진에어 이런 건 지금 진에어도 지금 뭐 흐름 괜찮고 아시아나도 상장하고 나서 조금 많이 올랐죠.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에어부산도 지금 아직은 상승 중에 있어요. 다만 시일로 지금 비중 20%고 일단은 지금 윗꼬리를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로 올라가면 매물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양봉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매수세는 조금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3,630원 이상 그 매수가 이상 올라와서 수익을 줄 것이다. 다만 거기서 한 비중 이제 다음번에 상승이 나오면 한 절반 정도는 팔자. 절반 정도를 팔고 그리고 나서 10월 15일 전에 나머지까지 다 나오자. 10월 15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10월 13일 그냥 쉽게 생각해요. 10월 15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금요일이라면 10월 13일 전에는 팔아야 돼요. 10월 13일 날 폭락 떨어지죠. 예, D-2일이니까 물량이 2천억이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10월 12일 전에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9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일로 한 2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주 안에 그게 계속 올라가는 2주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내려오고 있다가 물량이 상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된다라는 걸 저처럼 다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사겠죠. 미리 팔겠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내려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그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자. 상승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은 날짜까지 정해주셨어요. 10월 12일 날짜 꼭 기억하시고 적당히 상승하면 팔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3636님께서 셀트리온 285,921원 5,921원 네,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은 7%라고 합니다. 네, 언제 봐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오늘 봐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종가는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7,5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네, 요 비중 7%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셀트리온 일단 결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셀트리온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좀 약간 성장 추세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앞전의 상승은 그냥 성장성으로 인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장기간 한 2년 정도를 계속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을 받다가 어떤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치료제가 막상 현실화되고 나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죠. 예,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럼 이제 치료제가 실적을 내줘야겠죠. 실적을 내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 실적을 내주면 다시 올라가는 그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실적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고 근데 이 레키로나 이 치료제가 원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받았죠. 그 허가를. 그러니까 경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한테만 투여를 하다가 회사에서 요청을 했죠. 아, 모든 경증 환자에도 좀 투여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1상 이상만 하고 긴급하게 허가를 내줬으니 좀 불안한 약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약을 투여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투여를 해보니 뭐 부작용도 딱히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경증 환자에도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나라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허가가 돼서 며칠 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떠서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경증 환자한테는 아니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증 환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투여를 해도 좋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대상자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 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좀 넓어진 어떤 부분에 팔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있나요? 네, 하루에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죠. 중증 환자도 거의 없죠. 근데 이 코로나 환자가 어디에 많나요? 유럽, 미국 이쪽에는 굉장히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유럽에다가 긴급 사용 신청을 내놨어요. 근데 그게 대략적으로 11월 정도에 허가가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레키로나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환자가 뭐 얼마나 있다고 그게 지금 실적에 뭐 반영이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유럽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11월 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단과 하단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냥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약간 마지막 종목이라서 약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8만 5천 원. 이 28만 5천 원의 비중 7%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안 올라갈 것 같다, 내려올 것 같다. 그 종목만 볼 게 아니죠. 그 종목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계좌에 어떤 종목이 얼마의 비중으로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중이 7%라고 해도 93%가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28만 5천 원 매수가 이상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럼 팔아야죠. 예, 다른 종목을 팔까 이거를 팔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만 봐서 비중 7%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93%를 주식으로 들고 있다면 이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냥 29만 원 이 부분을 깨지 못해 이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쭉쭉쭉 올라갈 게 아니라면 그냥 29만 원에서 약간의 수익이라도 본전 이상 오면 팔아야죠. 예, 팔고 현금 확보하고 다른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 계좌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요 안에서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11월 달 그 전에 아니면 11월 달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뉴스는 먼저 나올 수 있죠. 주식은 모든 걸 먼저 알아요. 그래서 허가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은 먼저 이게 여기서 기고 있다가 허가가 났어요 하면서 상한가를 가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먼저 올라가고 있죠.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허가가 났어요 하면 이 앞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허가가 났는데 레키로나 나왔는데 왜 폭락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미리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좀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죠.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랑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섞어서 같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셀트리온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거시적으로 넓게 이제 판단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1, 2부만 하실 줄 알았는데 3부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아무래도 대체 공휴일 때문에 못 나오시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